그 전 세계 니켈 매장의 한 20% 이상 이 뉴 칼레도니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되게 예민해진 게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예민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네. 주민 투표를 종종 합니다. 네. 우리 프랑스령 할 거냐 말 거냐. 네네. 이걸 옆에서 슬슬 찌르는 데가 있어요. 누구요? 중국. 독립해서 나랑 거래하자. 그 뉴칼레도니아 국민 투표가 우리하고 뭔 상관 있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가 독립을 해서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그 우려 집단으로 지정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의 니켈 공급망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뉴칼레도니아의 프랑스령 독립 여부 투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연결되네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줄여서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취재본부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3프로TV SML 시간을 통해서 저희 권순희 팀장이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그 공부하는 쭉 스토리를 나열해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압권으로 모셔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호 팀장입니다. 네. 야,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네. 원산지 어디서 나오는데 원산지의 뭐 규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 잘 안 보시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 공급망 얘기는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멕시코 리튬 국유화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 리튬 삼각지대에 있는 국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얘기부터 해서 뭐 그 인도네시아 니켈 얘기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LG엔솔이나 이런데 뭐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공급망 어떻게 재편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급망 얘기가 그렇게 재미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 공급망도 이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 공급망, 뭐 순환경제 생태계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더라고. 이게 너무 많이 해서요? 이게 맨날 뭐 똑같은 공급망 얘기만 하냐. 네네. 거기에 뭐 그 요소수 얘기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공급망 이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뤘던 건데 그래서 그냥 다뤘었는데 이게 조금 더 그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관심들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좀 얘기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얘기도 꽤 이렇게 길고 지루한 얘기가 될 건데 네네. 오늘 준비한 얘기 다 하면은 배터리 얘기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공급망 하다가 네,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뭐 배터리 얘기로 가면은 또 2차 전지가 뭐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로 넘어와서 뭐 중국의 BYD가 그 특허 훔쳐다가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네. 스마트폰 집어넣다가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그 배터리 얘기는 또 이렇게 네네. 뒤에 또 쭉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인산철 배터리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데 네네. 뭐 NCM 배터리는 뭐 독일에 누가 만들었는데 뭐 이런 배터리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 일단은 배터리 만들기 전까지만 오늘은 시작부터 만들기 전. 만들기 전. 알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재밌다고 해주시면 배터리 얘기도 뒤까지. 예. 뒤까지. 그러니까 SML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니켈까지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SK온의 구성,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캐서 네. 거기 코발트가 딸려오고 그거를 중국의 거린메이와 에코프로가 네. 같이 만들어서 니켈을 보내고 네. 그러면 그거를 한국의 새만금에서 그렇죠. SK온하고 거린메이하고 에코프로가 있는 전구체 회사를 네. 만들어서 전구체를 받고 네. 그 전구체를 에코프로비엠이 받고 네.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네. SK온에 납품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SK이노베이션하고 성일하이텍이 같이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해서 네. 재료가 나오면 네. 다시 그 새만금에 있는 전구체로 그런 구조 네. 하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한번 딱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랑 그 티라피구라가 니켈을 받아다가 네. 고려아연을 갖다 주면은 고려아연이 재련을 하고 네. 그 재련을 받아서 캠코라는 고려아연 자회사가 황산니켈을 만들고 그리고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만든 한국 전구체가 받아서 전구체를 만든 다음에 그 전구체를 LG화학이 받아서 양극재를 만들고 LG화학이 그거를 LG에너지솔루션에 받아가면 네.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였죠. 이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얘기가 네. 좀 중요한 이유는 그
미국의 IRA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IRA가 그 배터리 광물과 부품에 대해서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흐름도가 무역협회 자료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원료 가공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 셀 구성 요소 생산이 있고 그다음 배터리 셀팩 생산이 있는데 여기서 양극재까지가 그 배터리 광물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그 뒤에 조립하는 과정들은 이제 부품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극재가 아니라 여기 배터리 원가제 추출하게 되면은 이게 그 원재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광물이라 그러면은 광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광물을 재련한 것만 가지고 광물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선 재련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게 40% 부가가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극재까지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구체를 사다가 네. 요거를 양극재로 만드는 공정이 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비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광물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엔 40%인데 이게 2027년 이후엔 8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전구체 외부에서 사다가 네. 양극재만 만드는 걸로는 비율을 못 맞춰요. 네네. 그럼 그 앞단이 또 필요합니다. 아까 구질구질하게 설명드렸던 전구체, 거기에 황산 니켈, 네. 니켈 그리고 니켈 원강 이 뒤 역순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네네. 건데 그래서 이 구질구질한 얘기들을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제가 리튬은 어디서 오고 네. 니켈은 어디서 오고 여기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들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지금의 공급망은 어떠냐? 네. 우리가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이 중국에서 전구체를 사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양자만 만들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양극재 뒤에 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중국에서 사오는 비중이 뭐 수산화 리튬이 됐든 탄산 리튬이 됐든 거의 한 90% 이상 네네. 중국에서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중국에서 사다가 네. 양극재를 만든 다음에 셀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죠. 근데 그 뒷단까지의 비중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이 아닌 국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던 국가들까지 네. 연결해서 공급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광물로 인정받는 게 양재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원광부터 네네. 해서 그 양극재까지 중에 지금은 40%만 하면 되니까 네네. 그냥 그 끝에 양극재 정도만 한국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네네. 네. 근데 이게 80%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그 뒤로 점점 가야 되는 그 거기도 미국에서 인정해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전구체 이전 단계인 황산 니켈과 리튬까지 가야지 네. 되고 그리고 이걸 공급하는 국가도 뭐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든가 네. 아니면 뭐 광물 협정을 맺은 국가든가 네. 이런 쪽으로 넓혀가야 되는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씩 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국에서만 쭉 받아다 쓰다가 네. 그 앞에 단을 안 바꾸면은 그 뒤에 단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용서도 못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로 바꿔야 되느냐? 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FTA 체결 국가인데 FTA 체결 국가가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나라하고 FTA를 맺지는 않았어요. 다 맺지 않았어요? 난 다 맺은 줄 알았어.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나 EU 같이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은 네. FTA를 안 맺었습니다. 에? 그런 게 있고 다들 놀라죠 이거.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한국을 비롯해서 한 20개국 정도? 네네. 그 정도 국가랑만 FTA를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도 이게 참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게 네. 자국의 이익이 되려고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원이 좀 많은 나라부터 해서 재련하는 나라들이 공급망에 아예 없으면 네. 그러면은 지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 2021년부터 밑밥을 좀 깔았는데 네. 그 밑밥을 깔았던 거의 명칭이 뭐냐면은 MSP라고 해서 광물 협정들을 맺었어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네. 이거 예전에 약간 세레모니 같이 그냥 했던 그런 건데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협의체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세부 지침을 얘기하면서 뭘 하냐면은 FTA 국가가 아니더라도 네. 광물 협정이 맺어진 국가는 오케이. 그럼 거기 광물 협정이 맺어진 국가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그 아까 좀 빠져 있던 공급망에서 빠져 있었던 일본, 네. 유럽연합,
이런 데가 포함이 돼요. 오. 광물 협정에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 11개국이 MSP 협력국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 2차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간 국가 중에 좀 인상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콩고. 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네. 리튬 부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콩고는 코발트 부국이에요. 아, 콩고가 코발트 부국이에요? 코발트는 그냥 다 콩고 걸 쓰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브라질은 니켈이 좀 많이 나오는 아. 그런 나라고 이제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잠비아 이런 데들은 미국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협정 국가냐? 네. 근데 여기랑 FTA를 맺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FTA 맺으면은 모든 교역 상품에 대한 이 그 약속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굳이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FTA라는 거는 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랑 맺으면 네. 그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FTA를 안 맺고 싶을 건데 요거를 광물 협정을 맺어서 여기랑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데랑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네. 뭐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까 그 FTA를 맺었던 20개국이거나 네네. 지금 얘기 나오는 11개국에 한 8개국, 한 20개국 정도의 MSP 협력 국가. 네네. 여기랑 맺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도 이쪽에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누구랑 맺는다 그러면은 네네. 뭐 어디서 뭐 물건 사왔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네. 아무데서나 사온 게 아니고 요 국가들에서 이제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의존도가 높다 말은 많은데 네. 이렇게 리튬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리튬 얘기를 해보면은 네. 리튬은 기본적으로 매장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칠레. 네. 칠레에 있는 그 염호에서 제일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캐는 데는 어디냐면은 그 호주에서 많이 캡니다. 호주에는 광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에 담겨 있는 리튬과 돌에 담겨 있는 리튬이 달라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소금 생각하시면 비슷한데 소금을 우리는 이제 물에서 떠서 네. 바닷물 말려가지고 네. 그 하얀 가루 나오면 그거 깨끗하게 해서 소금으로 먹잖아요. 네. 그게 나트륨을 먹는 건데 이게 암염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아, 네, 들어오는 봤어요. 그러니까 소금 돌로 된 거. 네네. 그거 부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부수고 그 순도를 높여서 리튬을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 주로 하고 그러니까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 이 리튬 삼각지대라고 있는 남미 국가들은 거기에 보면은 우유니 호수 아시죠? 우유니 호수.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예쁜. 네네. 이게 여기 우유니 호수입니다. 이거 야. 사진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네네. 이게 하늘하고 땅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요 호수인데 이게 네. 바닷물이 지각이 올라오면서 위에 갇혀서 호수가 돼 있는 거예요. 요 사진 좀 종종 보지 않으셨어요, 남미에서? 네네네. 여기가 염호입니다. 여기는 염전에서 소금 캐듯이 소금 추출하듯이 그렇게 추출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얻는 게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중국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네.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리튬을 순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광석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거를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정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정제 설비 전 세계 리튬 정제 설비의 한 70%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는 원자재가 있는 거고 네네. 요거를 가져다가 그러면 돌에서 그 암염이다 그러면은 그쵸. 뭐 그 스포드민이라고 그러는데 광석 리튬이 들어있는 광석 네. 요거를 그냥 부시면은 돌이랑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순도를 높여가지고 순도 높은 니켈을 만드는 재련 설비의 한 70% 이상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급망단에서 아무리 우리가 광석을 호주에서 갖고 왔어요라고 네. 얘기하더라도 이 리튬 재련 과정이 다 중국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공급망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튬 글로벌 순위들을 살펴보면은 네. 뭐 미국의 그 앨범알. 네, 앨범알이 1위 업체예요. 네. 2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인데 그러면 미국이랑 칠레가 13%. 네네. 그러니까 SQM은 칠레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한 33% 되잖아요. 네. 여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기도 그러니까 SQM은 아닌데 앨범알 같은 경우는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하고 네. 국가하고 요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앨범알 미국 회사니까 네, 미국 괜찮겠네라고 회사니까. 네. 생각하겠지만 요 공급망은 미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강복 리튬이나 알켐도 호주 회사, 뭐 필바라 미네랄 호주 회사, 그러니까 나머지 호주 회사랑도 거래를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겠지만 재련 설비의 70%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리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앨범 알에서 사온다 쳐요. 예. 근데 앨범 알에서 저희는 리튬 샀어요. 미국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예. 야, 니네 앨범 알이 어디서 재련하는지 알아? 중국이야. 그러면 또 보조금 못 받게 되는. 그렇죠. 아. 그거를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면은 GV70 전기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2025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게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나간 차가 GV70 전기차예요. 네. 그러면 IRA를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이오닉 5라든지 EV6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근데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거는 차량 생산과 관련한 문제고 그 밑에 배터리는 광물하고 부품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GV70에 들어간 배터리가 중국에 있는 SK온 공장에서 만든 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부품, 그러니까 배터리 기준으로 부품이나 광물 기준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급망 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차량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터리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500달러인가 받을 수 있는데 3,750달러만 받게 되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7,500달러짜리가 있고 네. 배터리에는 그게 또 두 개가 있어요. 아, 배터리는 또 두 개가 있어요. 광물, 부품. 네네. 그리고 3,750달러짜리 두 개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차량 제조에 대해서는 받고. 네네. 근데 이거를 국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앞으로 우려 외국 단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 우려 외국 단체라는 건 영어 표현이라서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거래하면 보조금 안 줘. 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얘가 누구냐? 네.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IRA 세부 지침에서도 네. 이 외국 우려 단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중국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 밖에 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예 미국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회사가 네. 아예 그냥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소재를 사와서 네. 여기 광물 양극재 같은 것도 만들고 전구체 공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만들면은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죠. 근데 이거 중국 견제하려 그런 거 아니었어? 네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맞고. 네. 근데 미국 산업 육성하려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하면 맞고. 아, 그러네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더라도 어차피 일자리 생산하는 건 미국 사람들 일자리 생산하는 거고 예, 예. 그리고 공급망도 미국 내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예. 미국에서 사업하면 산업 육성이 돼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전에 뭐 이건 좀 유명한 사건인데 CATL이 네네. 포드하고 미국에다 공장을 만드는데 네. CATL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기술만 제공한다. 네네. 그러면 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들어가는 그 사실 포드 공장인 건데 네. 기술 자문료를 CATL에서 받았다. 네. 그걸 가지고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얘를 우려 단체라고 지정해서 네. 보조금을 안 줘야 되냐. 네. 이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이나 뭐 이런 국회에서는 네. 뭐 미국 의회에서는 아니 이게 중국 견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 보조금 다 주면 의미가 없지 않냐. 네네. 라는 게 이제 그 의회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법 만들 땐 그게 아니었는데 행정부가 왜 네 맘대로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걸 하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엠비전 AE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네. 별로 안 유명하니까 네. 오늘 안 유명한 회사 이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거 뭐 이런 듣보잡 회사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네. 하는데 엠비전 AESC는 중국 회사입니다. 네. 원래 이게 닛산이 만든 배터리 회사인데 네. 2019년에 닛산이 그 리프라고 네. 굉장히 베스트셀러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가 ASC, 닛산이 만든 겁니다. 근데 2019년에 중국의 엠비전이라는 회사가 ASC를 인수했어요. 네. 근데 닛산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ASC가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엠비전 ASC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AESC 중국계 회사의 배터리 공장이 이미 있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해졌네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기업이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미국에 먼저 공장을 세우고 예. 그러고 났는데 엠비전이 샀어. 예. 이건 중국 기업이야, 미국 기업이야, 일본 기업이야? 그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여기가 그 AESC가 또 어디다가 배터리를 넣으려고 그러냐면은 그 좀 억지로 끌려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네네. 예를 들어서 BMW. 네. BMW가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이제 자동차 제조 공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또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BMW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AESC가 지난해 말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 3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착공식을 했어요. 네. 이 배터리가 2026년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니까 CATL이랑 포드는 네. 좀 유명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얘는 뭐냐? 얘는 기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중국 회사입니다. 지분율로만 따지면. 그리고 실제로 이건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여기가 테네시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작년 초에 이번에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다 배터리를 납품하겠다고 켄터키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연말에는 BMW에다 납품을 한다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다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와, 이건 안 유명한 게 좋은 거네요.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거시안이라고 세계 이제 파리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네네. 중국 회사인데 이것도 여기는 배터리 셀이 아니라 미시간에다가 양극재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여기도 네네.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거죠. 네네. 배터리 셀도 만드는데 네. 양재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양재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서 미시간주로부터 한 2,500억 정도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럼 얘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서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네. 거시안 지분 24%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거 복잡하고 아주 남모르게 해야지 이거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는 되게 복잡하고 네. 좀 흥미는 없겠지만 굳이 이 얘기를 좋아하시는 정말 학구열에 넘치는 아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얘기입니다. 와. 그래서 사실 이번에 IRA를 보면은 중국이 좀 배제가 되면은 이렇게 중국 배터리하고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제 경쟁 관계로만 생각을 하면은 네. 중국이 죽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터리의 앞단 네. 그 재련부터 전구체 리튬 이런 거 만드는 이 앞단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게 공급망이 연결돼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요 공급망을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이게 중국이 아닌 국적의 기업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미국에 들어온. 아니면 나가 있는 중국이랑 그렇죠. 하나. 근데 거기서 외국 우려 기업에 네. 나온 애 되냐 그리고 지분 되냐. 네. 야 지분이면 50% 이상만 되냐. 네네. 소수 지분도 되냐.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아, 사실 외국 우려 기업에 명시를 안 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다 알기 알죠. 때문이네요. 네. 아. 이게 사실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는 워낙 성숙돼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선을 긋겠는데 네. 지금은 중국계의 지분 그 배터리 서플라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이걸 아예 끊어서 되는 게 좀 애매해요. 안 되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리튬 얘기할 때 앨범알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SQM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가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SQM은 국영 기업이라고 얘기하기까지 조금 애매한데 그 피노체트 옛날에 유명했던 그 대통령의 사위가 만든 회사예요.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네. 거기랑 관련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다음 순위가 천재 리튬, 강복 리튬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 두 군데입니다. 네네. 근데 이 텐치 리튬이 SQM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SQM은 중국계 25%인데 그럼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공급망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네. 나오는 데는 칠레에서 나오고 아르헨티나 나오고 호주에서 주로 나오는데 요거를 가공하고 있는 거는 다 중국에서 하고 있었고 네.
그 중국에서 하는 거에서 그럼 중국 기업만 있냐? 네. 그렇지 않은 게 미국 기업 알버말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SKM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지분이 있고 네네. 뭐 호주도 여기서 나오는 광석을 중국으로 보내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리튬이 이제 리튬이 정제되면은 탄산 리튬이 되고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거를 또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탄산 리튬은 이제 인산철에 주로 쓰니까 이게 중국 거고 수산화 리튬은 이제 그 니켈이랑 잘 붙어요. 네네. 이게 좀 그래서 니켈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이니켈이라 그래서 우리가 622, 811, 9반반 이런 표현 쓰는데 네. NCM 그러면 니켈, 그렇죠. 코발트, 망간이고 622 그러면 니켈이 6, 6대 그다음에 2대 2대 2, 네. 8대 1대 1. 그러면 하이니켈이면 니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니켈이랑 잘 붙는 수산화 리튬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럼 수산화 리튬은 이제 한국계가 주로 쓰니까 이제 한국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급망으로 따져 보면은 수산화 리튬의 84%가 중국에서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수산화 리튬의 84%를 중국에서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중국의 공급망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대로 두면은 이게 비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쵸. 우리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네네. 그럼 우리가 뭐 전구체는 전구체대로, 네. 리튬은 리튬대로 네. 이 리튬을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FTA와 MSP 국가에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제가 에코프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네. 에코프로는 공급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렇게 회사가 돼 있고 여기에 네. 리튬 이렇게 써 있죠. 네네.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리튬 가공. 네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공 공정이 하나라도 더 우리 공급망 안에 있어야 그러네. 그래야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노베이션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리튬을 받아오겠죠.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이 리튬을 받아와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전구체 아까 NCM 네네. 요거를 섞어서 이렇게 양극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공급망 리튬 공급망은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은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네. 여기가 전구체를 하는 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구체도 지금 다 중국에서 받아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받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전구체를 만드는 공정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이 전구체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이 전 이름이 에코프로 GEM이었어요. GEM. GEM. 네, GEM이 뭐냐면은 아까 그 전에 SK온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회사인데 거린메이? 거린메이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GEM을 만들 때 네. 거린메이가 30% 정도 지분을 같이 해서 그 거린메이하고 만든 합작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황산화 공정 아까 이게 그 황산 니켈, 황산 네네. 코발트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황산화 공정을 거쳐서 전구체를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구체 공정을 만들어서 전구체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거린메이가 들어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네. 거린메이가 빠졌습니다. 거린메이가 빠지면서 여기에 그 BRV 펀드가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BRV 펀드가 그 거린메이 지분이 빠지면서 네. 그 지분을 BRV 펀드가 받아갔고 BRV 펀드는 어떤 회사냐면은 최근에 LG그룹 구광모 회장 남매 사이에서 네. 그 지분 상속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맞아요.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구본모 회장의 장녀 구현수 씨가 있는데 거기 남편인 윤관 대표가 그 네. BRV 펀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 계자금이고 네네. 여기서 그 왜 LG일까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궁금한 대목인데 제가 왜 LG일까를 얘기를 드리냐면은 에코프로하고 LG는 옛날에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LG화학이 배터리 한다고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네. 전기차의 시대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적자 보고 있었을 때 그 LG화학이 공급선을 바꿨어요. 중국으로 좀 싼 데로. 그러면은 좀 서운했겠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거의 망할 뻔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망할 그때 뻔했어요? 예, 없는데 사는 데가 없는데. 주문한 사람이 딴 데 주문하겠다는데 그러네요. 고객이 사라졌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코프로는 그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거래를 주로 해요. 아 근데 근데 이번에 그 거기 들어간 데가 왜 LG 쪽이냐? 물론 경영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네네. 뭐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좀 묘한 게 있는데 네네. 하나는 요 전구체 하는 공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신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말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전구체도 나오고 할 건데 그럼 그것들을 공장을 짓고 스케일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도 있고. 네. 아까 BRV 펀드 같은 데가 들어가 있다 그랬으니까 VC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엑시트도 시켜줘야 그렇죠. 되고 네. 그 상장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그 점점 더 커가는 회사에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으로는 우리가 요새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계열사 복수 상장 네. 그런 문제가 또 같이 있다라는 점. 어. 그러면 여기 에코프로의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전구체를 만들고 리튬을 가공하는 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앞단이 없죠. 니켈 갖고 오는 거, 코발트 갖고 오는 네네네. 거, 리튬 갖고 오는 거 이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광산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뭐 물론 광산 투자 일부 하긴 했습니다. 네. 광산업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요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예요.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CNG는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회사입니다. 아. 광산에서 못 갖고 오면 도시광산에서. 네네네. 도시광산에서 여기를 스크랩을 받아가지고 리사이클링 공정을 거쳐서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메탈 소재들이 나오면 요거를 머트리얼즈로 보내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럼 이노베이션이 리튬을 만들면 요걸 섞어서 양재로 보내는. 그리고 이게 BM하고 E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BM, EM은 뭐냐면은 BM은 NCM 양재를 만들고 네네. EM은 NCA 양재를 만들어요. 얘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네. 요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삼성 SDI가 써요. 삼성 SDI가 NCA 배터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EM은 SDI하고의 합작사다. 아. 그래서 공급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연이 다 있구나. 예, 그런 사연들이 연결해 보면 다 사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공급망을 네. 보면은 포스코는 좀 더 회사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 공급망을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철광석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원 거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자원외교의 오명도 많이 겪었던 그런 회사인데 그쵸. 그럼 아까 리튬은 그 남미 쪽에 있는 염호 네. 그리고 호주에 있는 광석 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광 스포드민이 고개 네네. 이쪽인데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에는 이름이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요. 이름이요? 이름이 이상한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게 뭐예요? 왜 포스코 코리아도 아니고 왜 포스코 아르헨티나냐? 여기가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통해서 리튬을 네. 그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고요. 저희 3프로가 갔던 그곳이 그쵸. 있는 거기가 네, 거기예요? 김상훈 기자 갔다 온 거기가 네네. 여기입니다. 포스코 포스코 거기가 아르헨티나. 포스코 아르헨티나. 그럼 그 옆에 있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네네. 요거는 뭐냐면은 필바라. 필바라는 호주에 있는 지역이고 네네. 필바라 미네랄이라는 그 호주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건 광산 회사입니다. 그 필바라에서 리튬을 캐는 필바라 미네랄과 포스코가 같이 만든 회사. 그러니까 포스코가 만들었는데 필바라 미네랄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네네. 원래 이것저것 합치면 이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네네. 이름이 뭐 이 이름도 붙이고 저 이름도 네네. 붙이고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광석 리튬은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필바라 쪽 호주의 필바라 광산에서 갖고 오는 거고 네. 염수 리튬은 포스코의 아르헨티나에서 염수 리튬을 갖고 오는 거고 네네. 그거를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게 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에요. 수산화 리튬을 거기서 만들어요? 현지에서? 광석 갖고 와서 네네. 광양에서 만듭니다. 네네. 거기서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네.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회사가 원래 포스코 리튬 솔루션이었는데 네.
필바라 미네랄의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이름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수산화리튬 광양에다 공장 2개쯤 짓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말쯤에서 매출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24, 23, 24, 25, 26 이게 점점 비율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보적을 받을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을 때 뒤로 가면 못 받게 되는 거를 그 뒤로 갈 때에 맞춰서 다른 공급망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니켈은 지난번에 SKO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산화강을 고압 산출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갖고 오는 건데 네. 포스코도 니켈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럼 니네가 니켈 회사가 왜 있냐? 네. 근데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원래 스테인리스 강은 철하고 니켈을 섞어서 만듭니다. 아, 원래 하던 거네. 그러니까 원래 니켈이 필요한 회사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포스코 계열사 중에 SNNC 네. 이렇게 SNN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회사잖아요.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강 파는 게 중요했지. 네. 니켈은 뭐 그렇게 그렇죠.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은 2006년에 이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뉴칼레도니아 뉴칼레도니아. 들어보셨죠? 관광청, 뉴칼레도니아 관광청. 네, 들어는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죠. 여기 보통 태평양 쪽에 있는 휴양지로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 여기가 프랑스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전 세계 니켈 매장의 한 20% 이상 이 뉴칼레도니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 뉴칼레도니아에 니켈을 수출하는 회사 이름이 SMSP예요.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수출사 SMSP사와 포스코가 지분을 섞어서 만든 게 SNNC고 네. 여기가 지금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니켈을 뽑아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고 있는 게 포스코의 본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되게 예민해진 게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예민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네. 니켈 매장량이 많은데 여기가 프랑스령입니다. 네. 프랑스령인데 이 프랑스령자 붙어 있는 국가들은 이게 사실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독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네. 강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갈등은 있겠지만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민 투표를 종종 합니다. 네. 우리 프랑스령 할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2번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냥 있자.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래도 프랑스령이라고 하니까 도움도 좀 받는 것도 있고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옆에서 슬슬 찌르는 데가 있어요. 누구예요? 중국. 니네 독립해서. 독립해서 나랑 거래하자. 아. 슬금슬금해서 그 뉴칼레도니아 국민 투표가 우리하고 뭔 상관 있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가 독립을 해서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우려 집단으로 지정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의 니켈 공급망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뉴칼레도니아의 프랑스령 독립 여부 투표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니켈을 할 때는 그 스테인리스 강 니켈 같은 경우는 그 순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네네. 한 20% 정도만 니켈이 있고 나머지 80%가 있는 걸 보통 펠로니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펠로니켈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이게 그 배터리에다 쓰는 니켈은 99% 이상 돼야 돼요. 니켈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이거를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순도를 높이는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포스코에서는 그 공장 들여와서 네. 요거를 순도를 높이는 공장을 또 광양에다 짓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올해 말 그렇게 좀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 24년부터는 공급망 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화리튬 가공 공정과 니켈 공정이 그 국내 공급망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단 뉴칼레도니아가 독립하지 않았을 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회사인데 그럼 아까 전에 그 저기 에코프로의 얘기를 드리면서 수산화리튬 만드는 데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그 전구체를 만드는 데가 SK 머티리얼즈. 네. 요 두 개를 섞어서 BM 이 양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서 리튬을 갖고 그리고 이게 이제 SNNC 그 니켈 쪽에서 니켈을 받고 요걸 섞어서 전구체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전구체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어디서 받아왔냐? 원래 어디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네. 이런 회사들이 참 골치 아파. 옛날에는 관심도 안 두었을 절강포와 절강화포. 이름만 봐도 중국 느낌 나죠. 네. 절강포와 절강화포. 여기 중에 하나가 양극재 회사고 하나가 전구체 회사. 그러니까 하나가 전구체를 만들어서 포스코 케미칼로 보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이걸 LG 엔솔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 두 회사가 여기다가 전구체와 양극재를 공급하는 네. 요런 구도로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름이 딱 봐도 중국체인데 뭐냐면은 중국의 화유코발트라는 회사와 함께 합작으로 중국에다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전구체를 그전에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전구체 공정조차도 만약에 중국에서 금지가 되면 네. 금지 대상이 되면은 요걸 국내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내가 됐든 아니면 FTA 국가가 됐든 뭐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 옮기려고 하는 작업을 포스코 게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네네.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급망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화유코발트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그동안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인 거예요. 요 과정이 지금 자연광산에서 포스코의 어떤 루트를 따라서 LG 엔솔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설명을 드린 거고. 네네. 그럼 이제 도시광산 네네. 얘기도 해야 되겠죠. 요 두 개 있는 PLSC와 포스코 HY 클린메탈 요 두 개 회사가 도시광산 회사입니다. 도시광산 회사인데 이름이 참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 게 PLSC는 뭐냐면 폴란드. 폴란드. 네. 이게 왜 폴란드냐면은 폴란드에 가면은 LG 엔솔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장에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쓰는 배터리를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전기차에서 나오는 거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제도도 분명하지 네네.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면 네. 그 불량품도 NCM 니켈 되게 고가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분해하는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회사라고 불리는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가 네. 성일하이텍의 어떤 주요 주주 중에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이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일하이텍은 원래 그 삼성 SDI에서 PDP 네. 옛날에 LCD 전에 그 PDP 네네네. 그거 옛날 경쟁했었잖아요. 네. 그때 LCD 패널에서 폐품 받아다가 네. 은 재활용하는 네네. 그런 회사였는데 PDP의 시대가 갔잖아요. 네. 그리고 PDP가 다 없어졌어. 네.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의 배터리 스크랩을 받아다가 네. 요거를 재활용하는 그게 성일하이텍이에요. 네네. 그래서 삼성 SDI가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네. 그럼 그거를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원자재를 만들어내면은 네. 그거를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상사잖아요. 상사. 네네. 무역상. 네. 그 상사 역할을 하는 데가 삼성에서는 삼성물산. 그렇죠.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리사이클링을 해서 물산을 주면 물산이 그거를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요런 쪽에다 공급을 하고 그 물건을 받아서 SDI가 그 배터리를 만드는 네네. 요런 구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LG 엔솔의 폴란드 공장에서 나오는 폐품은 어떡하냐. 네네.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포스코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를 가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부셔요. 배터리 다 부셔가지고 이게 가루로 만듭니다. 네네. 검은색 가루, 블랙 파우더라 그러는데 네. 검은색 가루로 만들면 처음에는 배터리가 이게 크게 있지만 이렇게 부셔갖고 가루로 만들면 부피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국내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금속을 분리를 합니다. 재련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그 과정을 광양에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재련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왜 HY 클린 메탈이냐? 화유 코발트가 여기랑 합작 회사예요. 화유의 HY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화유가 가지고 있는 재련 기술 거기다 네. 원래 화유 코발트가 리사이클링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블랙 파우더를 받아서 광양에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니켈과 뭐 그런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로 분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포스코 케미칼로 전구체 회사로 보내고 네. 그 전구체로 보낸 걸 포스코 케미칼 양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로 납품을 하는 요런 공급망을 포스코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국 회사들을 진짜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야 중국계 지분 들어간 것도 안 돼. 어. 그럼 우리도 타격을 입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중국 회사들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뭐 오늘 그냥 뭐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LG 화학 네. LG 화학은 어떤 공급망을 가지고 있냐? LG 화학. 네. LG 화학은 그 원래 배터리를 같이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엔솔이 분할이 되면서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네네. 2차 전지 소재는 주로 이제 LNF에서 하는데 LG 화학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좀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근데 그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LG 화학이 화유 코발트와 합작사를 구미에 만들겠다. 화유 코발트와요?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구미에 만들겠다. 구미에. 예, 이게 양극재 회사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 양극재를 LG 화학도 할 건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와의 공급망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도 있고 네. 화유 코발트한테 뭐 서로 주고받을 게 좀 있으니까 네. 구미에다 공장을 만든다고 한 건데 네. 그럼 이게 구미에서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네. 그때 중국에 있는 그 화유 코발트와 LG 화학이 중국에다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합작 회사를.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전구체 양극재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로 들여와서 엔솔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도 아까 절광포와 절광화포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공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비율에 충족을 못 하게 되니 네. 중국은 안 된다. 그래서 구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중국 기업이어도 그거 조금 애매한데 그게 그래서 자꾸 외국 우려 기업이 무엇이냐를 명쾌하게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어요. 뭐게 뭔데 자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그거 중국 기업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게 전구체 만드는 쪽을 구미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네. 여기가 2024년부터 만듭니다. 근데 2025년에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기업이 외국 우려 기업으로 단체로 지정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공급을 못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24년부터 50만 대분 정도를 만들 수 있게끔 구미에다가 공급망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고려아연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니켈은 니켈 정광. 그 처음에 광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못하겠지만 네. 이거를 정광으로 트레이딩하는 프라피구라와 와서 네. 그 재련을 정광이 오면 그걸 니켈로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고려아연이 하고 네. 그거를 그 황산 니켈로 만드는 일을 캠코라는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하고 네. 그 니켈을 받는 회사가 한국 전구체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국 전구체 회사라는 거는 고려아연하고 LG화학의 합작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전구체가 LG화학으로 가고 그렇죠. LG화학이 양재를 만들고 엔솔로 들어가는 그 루트를 만든 거고 네네. 원래 있던 화유 코발트와의 루트는 구미에다가 신규로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참 예전에 제가 그 IR 자료 만들 때 끄트머리에 이걸 넣어놔요. 뭐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미국 FTA 체결 국가와 당사 주요 메탈 소싱 업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2025년 이후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가서 구해 오는데 보면 그 호주, 네. 캐나다, 칠레, 캐나다 다 괜찮은 국가들이잖아요. 그쵸. 공급받아도 네. 괜찮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벌칸 에너지 여기는 독일계 회사인데 호주랑 저기 하고 있는 게 있고 라이언타운도 호주 회사, 시그마 리튬, SQM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회사들하고 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 보도를 보니까 중국 야화라는 회사로부터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중국 야화로부터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으면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가 수산화 리튬을 어디서 만드냐 그랬더니 모로코네. 그러면 여기가 뭘 것 같으세요? 당연히 미국과 모로코가 FTA가 체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 것도 24년, 25년 이후로 받기로 네. 계약을 맺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하게 보도 자료로 나오는 그 건건이 네네. 뭐 어디에 진짜 뭐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들하고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공통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IRA에 대비해서 네. 이 공급망을 중국을 그 외국 우려기 단체를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거기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공급망들을 최대한 안전할 수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그렇다고 좀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업력이 굉장히 오래 쌓여 있는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우린 그 보조금 때문에 당신들과 못합니다. 등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재련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잘 하기 때문에 잘하니까. 여기를 아예 배제하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법안 내에 우리가 테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봐요. 5대5 합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네. 중국 지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 LG화학하고 그 화유 코발트하고 만들었는데 네. 뭐 지분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 정도가 화유 코발트가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거를 미국에서 너 외국 우려 단체야. 우려 음. 외국 단체가 20%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넌 안 돼.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안 하겠지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SQM 지분의 25%를 중국의 2위 리튬 회사인 텐치 리튬이 갖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네. 그럼 SQM도 중국 회사냐는 거예요. 그럼 SQM은 지금 칠레 최대 규모이자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앨범알 다음으로 큰 회사인데 그럼 거기를 막는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매장 리튬 매장 국가인 칠레의 회사를 우려 단체로 지정해서 막는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줄줄이 계약을 맺습니다. 네. 일단 2019년 글렌코어하고 맺었는데 이건 코발트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렌코어로부터 받는다. 글렌코어는 트레이딩 업체기도 하고 광산 업체기도 해요. 네. 근데 스위스 업체죠.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글렌코어의 공장은 되겠다. 코발트 콩고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콩고는 아까 보니까 그 자원협력국 그렇죠. 들어갔죠. MSP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대부분 콩고에서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가거든요. 중국에서 재련해서 한국으로 네네네.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 글렌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2025년까지로 돼 있죠.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네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계약 시기별로. 2025년까지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별도의 장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중국 거 못 쓰게 될 경우를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 제 SML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산화강을 노천에서 채굴을 할 경우에 그 침출법을 가지고 채출하게 되면은 네네. 부산물로 코발트가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게 되면 코발트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코발트를 덜 써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원래 들쓰기도 하고 해서 이 글렌코어로부터 받는 이 코발트가 중국을 거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한국 회사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소재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하고 LG 엔솔하고 포괄적 계약을 맺었어요. 그 포괄적이라 하면 뭐냐? 네. 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도 사주고 네네. 지분 투자도 해주고 하는 게 포스코가 저 밑에 리튬부터 뭐 니켈 뭐 이런 거 다 캐러 다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공하는 단계들에 대한 공급망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팔아야 되는 거고 네. LG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라 같은 경우는 흑연 그리고 글로벌 리튬은 호주에 있는 회사고 레이크 리소스 호주 회사 SQM 칠레 다 공급망의 공통점들이 있죠. 중국계를 피해가서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들이 저는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그 기업들의 어떤 행동은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네네. 원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뉴스는 오늘 보고 내일이면 이제 잊어버리시겠지만 기업 활동이라는 거 쭉 연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보도 자료와 내일 나온 보도 자료가 각각의 보도 자료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장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 작년 초부터 해서 그 회사들이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내놨던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아까 그 미국이 그려주고 있는 그 선에 맞춘 공급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중국 회사들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딱 봐도 중국에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땅에 걸릴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로코 가서 하면서 SK온하고 계약 맺고 이게 화요코발트, 뭐 거린메이 그런 애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계약 맺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공급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저는 포드와 CATL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명의 의원인가요? 네. 이거 막는다고 법안 내고 네. 그러고 났는데 테슬라가 CATL하고 또 공장 세운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되게 왜 안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스토리를 쭉 듣고 보니 이미 중국에서 야 우리 계속 중국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기업들은 미리 애초에 해외에 나가서 그 일을 해왔었고
그렇죠. 그와 비슷한 형태로 CATL도 하려고 하는데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때려 맞았던 그런 사연이 슬픈 사연이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IRA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다 되면은 25년 이후에는 이걸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지 네네.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제 없어요. 네. 그러면은 기준이 너무 쉬운가? 이런 얘기 나올까봐 좀 네네. 걱정이 된다. 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급망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와 니켈이 뭐 코발트. 근데 망간은 네. 원래 제철할 때 많이 써요. 망간이요? 네. 그래요. 망간은 왜 따로 얘기 안 하신 이유가?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그랬을 때 네네. 망간은 원래 이 전체 사용량이 있으면은 네네. 배터리 망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망간 만들어서 쓰는 거에는 특별히 공급망적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구리박이라든지 알루미늄 박도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데 네네. 저희가 구리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공급망적인 이슈를 잘 얘기 안 그렇긴 하잖아요. 해요. 네네. 그것처럼 망간은 그렇게 배터리 소재에서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망간에 대한 얘기는 좀 잘 안 하고 니켈은 원래 스테인리스 강에서 많이 쓰는데 왜 굳이 니켈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때 스테인리스 강에서 쓰던 니켈은 굉장히 그 품위가 낮은 니켈이어서 클래스 2 니켈이어서 이거는 별도로 그 배터리용 니켈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니켈을 많이 쓰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니켈 공급망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망간 공급망은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SML에서 했던 이야기 연장선이기 때문에 SML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보시는 것도 좋고 안 보셔도 충분히 이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관심이 좀 생기시면 네. 칠렉의 그 리튬 사업이 뭐 어떤지 네. 그리고 뭐 콩고의 코발트 사업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자, 배터리 공급망 정말 각사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 역사부터 현재 진행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